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는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매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의 저자 오지혜님은 금융 전문가로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실천한 작은 습관 3가지를 책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첫째, 신문 정독하기. 둘째, 경청하기. 셋째, 적극적인 자녀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어떤 방법으로 이 습관을 실천해 나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를 만드는 3가지 습관. 앞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 우선 부자들이 지닌 공통된 습관부터 알아보자. 부를 만드는 3가지 습관은 각각 신문 정독, 경청의 자세, 적극적인 자녀 경제 교육이다. 높은 금융지능과 근면함, 절약 습관, 뚜렷한 목표 의식, 운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3가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1. 신문 정독.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신문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다. 평소에 신문을 읽지 않고 투자하는 고객은 질문의 내용이 늘 비슷하다. 내 펀드는 언제 파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확한 타이밍을 알면 좋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 제일 좋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문을 꾸준히 읽는 고객은 질문부터 다르다. 미국 증시가 현재 고점인데 만일 금리 인상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신문을 꾸준히 읽는 부자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늘 시황에 민감하게 대응해 부의 기회를 끌어당긴다. 요즘에는 필자도 매일 4개 이상의 신문을 정독한다. 중견 기업의 대표 이 고객과 상담하면서부터 시작된 습관이다. 이 고객은 매일 조간신문과 석간신문 7개를 구독해 읽는다고 했다. 7개의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매일 7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또 신문을 꾸준히 읽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통달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고객은 식견이 넓고 금융 지식이 풍부해 밀도 있는 상담이 가능했다. 간혹 기사에 부정적인 소식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러 신문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신문을 꾸준히 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신문에는 그날의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조명하는 칼럼이 실린다. 이러한 칼럼을 꾸준히 정독하면 스스로 사건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 신문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진영의 시각을 견지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인식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세금을 거둘 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신문과 뉴스는 많은 도움이 된다. 신문을 보기 여의치 않다면 텔레비전이라도 경제 전문 채널을 보는 것이 좋다. 경제 전문 채널은 시황을 읽고 금융 지식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 객장에 가보면 경제 전문 채널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고객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신문을 매일 읽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게 되고 과거를 통해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신문 기사로 시장을 예측하는 흥미로운 방법이 있다.
이는 PB들 사이에서 유명한 방법인데 완벽하진 않지만 직접 활용해 보면 대체적으로 맞다. 예를 들어 중국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기사가 자주 노출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시기에는 중국 펀드 가입 문의가 늘어난다. 평소에 예금만 하던 고객도 가입을 고려할 정도로 중국 주식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즉, 투자하기 좋다는 기사가 많다는 것은 이미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가 하락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연일 쏟아지면 그때가 바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이때는 우량 종목도 저평가 상태여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 있다면 기사를 통해 거품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 바란다. 신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을 읽게 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할 방법을 찾게 된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것을 배우라 라고 조언한다. 시대를 이끄는 리더는 세상을 읽는 힘을 갖고 있다. 신문 읽기를 습관화하면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거짓된 정보를 가려듣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찾고 자기 개선을 위한 치열한 노력으로 위기의 파도를 부의 기회로 만들어 보자. 신문이 성공이라는 인생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될 것이다. 2. 경청의 자세. 사회적으로 성공한 잘 나가는 기업의 CEO를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스타 CEO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큰 성공을 이룬 이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확실히 범인과는 다른 성공의 DNA가 존재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성공인자와 관련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첩과 볼펜을 들고 사는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이청득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경청이란 주의를 기울여 남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고 겸양의 자세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필자에게 상담받는 고액 자산가들 중에도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 꽤 많다. 이들은 상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궁금한 내용을 요약해 적어오고 상담 시간 동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필기한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메리케이의 창업자 메리케이 애쉬 회장은 경청의 달인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충분히 오래 귀담아 들으면 되게 적절한 해결책을 생각해내게 된다라며 자신만의 우물에서 벗어나 언제나 귀를 열어두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그녀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매력에 감화되고 매료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그녀의 회사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가장 일하고 싶은 미국 100대 기업 등에 선정된 비결이 아닐까.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경청은 귀를 기울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태도다.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구별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역시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남의 말을 잘 듣는 총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병철 창업주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한다.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 부회장으로 첫 출근하던 날, 이병철 창업주가 그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붓을 들어 그에게 직접 경청이라는 휘호를 써주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영자가 되라는 뜻이었다. 이병철 창업주는 생전에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경영자였다. 늘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판단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건희 전 회장도 경청하는 경영자가 되었다. 조단 워즈는 백만장자 비밀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는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함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경청의 태도는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이자 우리에게 부의 길을 열어줄 열쇠다. 경청의 자세로 주변에 아군을 많이 만든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3. 적극적인 자녀 경제교육. 우리나라와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큰 민족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교육의 방법과 방향, 가르치는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여전히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 중, 고 12년간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 반면 유대인의 교육 과정은 인생 전체를 배움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 세계는 유대인의 금융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금융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년기부터 돈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기 때문이다. 유대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에게 직접 돈 관리를 맡기고 돈을 쓰는 법과 버는 법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돈을 받는다. 이 돈을 아이 스스로 직접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설사 실수를 저질러도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자란 유대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돈 관리와 경제에 눈을 뜨게 된다. 월스트리트의 제왕 워런 버핏의 아버지 역시 어릴 적부터 아들에게 검소한 생활 습관과 돈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또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해 워런 버핏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모든 돈을 병원과 대학에 기부했다. 직접적인 부를 물려주지 않고 워런 버핏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쓴 것이다. 돈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교육 때문일까? 워런 버핏은 부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오래된 집과 낡은 차를 사용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나는 아이들에게 내 재산의 극히 일부만 물려줄 계획이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부자들의 경제 교육은 성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있다.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돈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자들도 자녀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세대에서 이룬 성공을 자녀 세대가 이어나가길 바란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를 위한 투자 세미나를 하면 자녀와 함께 참석하는 고객이 참 많다. 자녀에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일부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현명한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의 가치와 흐름을 읽는 방법을 가르친다. 경제 캠프나 금융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경제관념을 심어준다. 더불어 진로 코칭과 경제 신문을 읽는 방법을 가르친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 입시만 준비할 때 사업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가르친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사업 노하우를 배우며 전문가에게 투자 방법을 배운다. 이처럼 현명한 부자들은 자녀가 돈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 너는 꿈이 뭐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이다. 대학 입시 준비로 꿈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도 수두룩하다. 필자는 금융교육을 준비할 때 미국의 경제교육을 연구하고 참고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직장인의 삶을 지향하도록 교육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경제교육 목표는 사업가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있다. 작더라도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사업가 마인드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 성인이 된 뒤의 진로도 확연히 다르다. 꿈이 있는 미국의 아이들은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과감하게 스타트업에 뛰어든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의 성공한 벤처기업의 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아이를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꿈이 없어 고민하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경제 교육을 시작해보자. 여기까지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 3가지는 바로 매일 신문 정독하기, 경청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녀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는 습관이지만 세상의 흐름을 읽고 파악하며 후대에도 부와 성공의 자세를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이 습관들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